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조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어제 함께 배웠던 중국어의 품사와 문장 구조 복습하셨습니까? 오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중국어의 품사는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어의 문장은 관용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볼 때는 품사보다 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1과 중국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주제인 한어와 보통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국토에 한족을 비롯한 56개의 민족이 분포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중 한족은 전체 인구의 약 9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중국어는 바로 이들 한족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 한어입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중국의 각 지방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중국인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 언어를 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통화, 보통화입니다. 보통화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북방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표준 중국어로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화교 사이에서 널리 통용됩니다. 바꿔 말해서 보통화를 잘 구사할 수만 있다면 중화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중국어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제일 많은가요? 네, 잘 물어보셨어요. 보통 중국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한국에서 쓰는 한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번체자라고 하는데 아주 먼 옛날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복잡한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56년도에 문맹 퇴치를 위하여 기존의 복잡한 글자를 간단하게 바꾼 간체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체자는 쉽게 말해 한자의 약자라고 할 수 있고 중국 본토와 싱가포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쓰기 쉽고 외우기도 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과 같이 한국은 번체자인 한국으로 중국은 간체자인 한국으로 표기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발음 기호인 한어 병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뜻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발음 기호를 따로 배우듯이 중국어에도 발음 기호가 있는데요.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1958년에 라틴 자모를 사용해서 중국어 발음 기호를 만들었고 그것을 한어 병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반드시 이 한어 병음부터 익혀야 정확한 중국어 발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어 병음은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로 이루어져 있고 한 음절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는 한 글자를 한 음절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중국할 때 중자의 발음 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ZH는 성모, ONG는 운모, 그리고 운모 워 위에 위치한 선은 성조입니다. 성모는 한국어의 잠과 비슷하고 운모는 한국어의 몸과 비슷합니다. 성모는 21개, 운모는 37개입니다. 성조는 음절의 높고 낮음을 말합니다. 한국어에는 성조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의 높고 낮음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라고 하면 엄마의 뜻이 되겠지만 마라고 하면 타고 다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할 때 성조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어 성조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성조, 1성, 2성, 3성, 4성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4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신 그림처럼 하나의 음절에 한 개의 몸만 있을 경우 성조 부호는 그 몸 위에 표기합니다. 단, 몸 이 위에 성조 부호가 있을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는 미처럼 이 위에 점을 없애고 표기합니다. 한 음절에 2개 혹은 그 이상의 모음이 있을 경우 성조 부호는 주요 모음 위에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팔과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경성은 뭐죠? 표준어에서 일부 음절은 약하고 짧게 발음되는데 이를 경성이라 합니다. 발음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마마의 경우처럼 성조 부호를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성의 높이는 앞 음절의 성조에 따라 약간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국어의 성조가 어떤 느낌인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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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따라하는데 성조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윤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조 연습을 할 때 성의 높낮이에 따라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과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중국어에는 몇 가지 성조가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B, 4가지 성조가 있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보통하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무슨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표준 중국어이다. 정답은 A, 북방이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한어 병음은 성모와 무엇 그리고 성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B, 운모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중국어의 성모는 몇 개, 운모는 몇 개이다. 정답은 C, 성모는 21개, 운모는 37개이죠. 소연 씨, 몇 개나 맞았어요? 네, 저는 다 맞았어요. 축하합니다. 열심히 들었나 봐요. 네. 잘했어요. 여러분도 함께 10분 동안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내일부터는 제2과 한어병음의 단운모를 배워보겠습니다. 성조 복습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국 문화 코너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루어 놓은 하나의 사상이며 철학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전파되어서 하나의 종교 형태를 만들어 유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유가 사상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자성어인 현모양처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모양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중국어로는 현처양모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의 그림자가 되는 좋은 아내이자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현명한 어머니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측천무후처럼 여자가 제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왕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중국 남자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